네, 2019년 7월 달 ITQ 기출문제 엑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데이터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 1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이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ITQ 엑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 학습을 하면서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어서 이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거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어려운 기출도 같이 풀면서 ITQ 엑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모던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예외적인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전체는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시고, 자, 굴림 바로 그냥 써줍니다.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네, 요거는 그냥 살짝 늘려주셔도 됩니다. 요거 행높이에 대해서는 딱히 뭐 정의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씩 늘려보겠습니다. 자, 네, 숫자 및 회계서식 오른쪽 요런 것들이죠. 요것도 다 숫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 자, 최소 작업 인원이 어떻게 합쳐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3개의 셀에서 합쳐져 있네요. 이렇게. 얘도 좀 늘려줘야겠죠? 다음에, X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3칸, X 표시되어 있죠? 합쳐주고, 자, 테두리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두리 그려주시고, 여기는 열 너비 1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X자 있었죠? 컨트롤 1 누르면은 셀 서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테두리를 대각선 넣어주시고, 비율도 좀 키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고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텝 5번째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약 현황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도형 넣어줍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약 현황, 글꼴은 굴림의 24, 검정, 마우스 대신 색깔 나옵니다. 검정, 굵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노랑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금 크기를 늘려주겠습니다. 네. 자, H까지 있네요. G랑 H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됐고요. 자, 다음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어 붙이게 하시오. 요거죠. 그래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담당 대리 과장이 확인이네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그래서 여기는 합쳐져 있고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여기가 아마 줄 바꾸는 거 뭐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알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어떻게 하죠? 블럭 잡으셔서 복사, 그림 복사, 그냥 확인. 그래서 셀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하셔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계절란도 만들었고요. 자, B에서 J4 그리고 G14 I14는 주황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한 H14셀의 입주자가 선택대로 표시하시오. 자, 입주자 여기 H14셀 클릭하시고요. 어디 있죠? 데이터에, 아이고. 이게 유효성 검사인데 제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표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글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시고요. 항상 뭘로 하냐면 목록 눌러주시고요. 범위는 문제에서 나오는 CA5부터 CA12 이렇게 끌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셀 서식 25에서 2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숫자는 항상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었죠?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표시합니다. 그냥 0을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또 업무를 혹시 IT 엑셀을 배워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0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블럭 잡으시고 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서 샵, 콤마, 샵샵 0 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견적 금액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F5에서 F12 쭉 끄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뭐를 쓰냐면 견적 금액 하시면 됩니다. 네, 조건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 하시고 시험지를 보셔서 여기 있는 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항상 공식이 뭐냐면 여기 얘네들이 굵은 테두리고 이쪽도 굵은 테두리. 그래서 자, 여기 굵은 테두리, 여기도 굵은 테두리, 그리고 전체 한번 굵은 테두리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아이고, 제가 그리고 요걸 안 했네요. 자, 그림자 셋 오프셋 대각선 아래 얘를 클릭해서 도형서식의 도형효과 그림자 마우스 대시면 납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은 이렇게 끝나고요. 함수입니다. 함수는 이번에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다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TQ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요번 회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입주동호수 계약 코드의 마지막 7개 글자를 구하시오. 라이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이트 함수. 자, 라이트 함수와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레프트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드는 제외를 하고 제가 라이트와 레프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드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전 기출문제 업로드에도 미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크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뭐죠? 영어로 오른쪽. 레프트는 뭐죠? 왼쪽.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는 라이트 어떠한 값, 이 값은 보통 셀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몇 개 가져올 건지 이렇게 적는 함수예요. B의 5에 뭐가 있냐면 예. 자, 지금 B5 셀에 A, M,
10103동 다시요. AM 103동 603호가 이렇게 있네요. 자, 라이트 B5, 7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B5셀 이 값들에 있는 것들을 몇 개를 갖고 오냐면 7개를 가져옵니다. 자, 근데 어디서부터 7개냐면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 이렇게 7개를 가져옵니다. 근데 자, 개수는 여기 뒤에서부터 세는데요. 실제 값은 입력되어 있는 값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306-301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입력되어 있는 순서대로 103/603이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left B5, 2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left는 여기 왼쪽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부터 하나, 둘, 요거 두 개만 갖고 와요. 그래서 AM이 나옵니다. 예, 다시요. 그래서 left는 B5, 2를 찍게 되면은 B5 셀에 있는 AM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개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right는 오른쪽에 있는 걸 몇 개 갖고 올 때 쓰는 거고요. left는 왼쪽에 있는 거를 내가 몇 개 갖고 올지 설정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right B6, 에 몇 개요? 7개. 해서 쭉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200만 이하이면 별,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if와 and 함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가 이게 세팅을 하느라고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if와 and가 있죠. 자, if부터 해보겠습니다. if의 뜻이 뭐죠? if의 뜻은 만약 뭐뭐이면이라는 뜻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면이 들어가면 무조건 if 함수가 문제로 나와요. 자, 이걸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if가 여러 개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요령이 뭐냐면 문제에 뭐뭐이면이라고 나와요. 뭐뭐이면. 그래서 뭐뭐이면이 하나가 한 번 들어가면 if 한 번 쓰고 이면이 두 번 들어가면 if를 두 번 쓰는데 이번 문제는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and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거예요. if의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래서 이 if와 and 그리고 if와 or가 같이 나오는데요. and는 뭐뭐이면서 뭐뭐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or는 뭐뭐이거나 뭐뭐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하나, if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f는 만약 뭐면 이면이라서 이면이 나오면 if를 한 번씩 쓰는데 and와 or가 나왔을 때는 뭐뭐이면서 뭐뭐이면, or 할 때는 뭐뭐이거나 뭐뭐이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f 처음에 뭐 쓰죠? 어떤 조건을 써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3에 있는 3을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 거짓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3에 있는 자리에 값을 보여주고요. 틀리면 거짓 자리에 있는 값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자, 조건이 뭐냐면은 작업 인원이
4명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200만 이하이면 이래요. 그래서 요 조건을 어떻게 쓰냐. 자, 작업 인원이 어디 있죠? 작업 인원이 2열에 있네요. 그래서 2, 4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견적 금액 어디 있냐면 F에 있네요. F4. 그래서 이 if의 조건 자리에 얘네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AND 함수를 써서 들어갑니다. 자, AND 2, 4가 몇 이상이에요? 4. 그리고 견적 어디 있죠? F4. 얘가 몇 이하인데요? 200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AND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로 열고 함수의 끝을 알려주는 가로 닫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뭐냐고요? if의 조건 자리에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뭐죠? 별. 색깔 들어간 별이요. 얘가 틀리면은 공백. 공백은 그냥 따옴표 넣었다가 닫으시면은 이게 공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바로 문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if AND 조건 뭐였죠? 얘가 몇 이상? 4명 이상이거나 견적 금액이 200만 이하이면 별. 자, 미음 한자키 눌러서 탭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별이죠? 콤마 찍고 공백은 이렇게. 네. 그래서 내려주면은 됩니다. 두 개밖에 없나 보네요. 작업 인원이 4명 이상이면서 견적이 200 이하인 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쵸? 자, 2번도 됐습니다. 3번 최소 작업 인원, 작업 인원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해서 민 함수가 있네요. 자, 얘는 쉬워요. 얘는 바로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max는 뭐죠? 최대값 구하는 함수고 min은 최소값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max 어떻게 쓰느냐? 어떤 범위. min도 똑같이 범위. 그래서 이 범위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max고 이 범위의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게 min이고요. 그래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최소 작업 인원 min 작업 인원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포장이사 견적금액 평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정의된 이름은 뭐냐면 우리 아까 지정한 거 있죠? 네, 그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SUMIF와 COUNTIF 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평균은, 자, 여러분 평균은 보통 평균 구할 때 뭘 쓰죠? 에버리지를 쓰는데요. 자,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게 에버리지인데,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숫자로 그냥 구할 때 뭐예요? 위에 걸 다 더해요. 그쵸?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뭘 내요?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더하는 걸로 뭘로 한다? sum으로 표현을 해주고 개수를 count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얘를 sum if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얘도 count if를 써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구하게끔 나왔습니다. 자, sum if 이렇게 써요. 조건이 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 그리고 더할 범위.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의 합계. count if는 어떻게 쓰냐면 조건이 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에서 끝납니다. count if 같은 경우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더할 범위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조건이 있는 범위에서 이 조건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니까요. 그래서 포장이사 견적 금액의 평균이에요. 포장이사 견적 금액이 어디냐면 F5부터 F10이 있네요. 그쵸? 우리가 구할 범위는 F에서 F12인데 얘를 어떻게 했죠? 이름 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 정의가 뭔지 헷갈릴 때는 이렇게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 자, 여기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견적 금액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썸이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조건이 있는 범위가 어디죠? 견적 금액 F5에서 F12.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조건이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포장 이사의 견적 금액이기 때문에 조건이 어디 있죠? D에 5네요. 죄송합니다. D에 5에서 D에 12. 조건이 뭔가요? 포장 이사. 조건 어떻게 쓴다? 항상 따옴표 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더할 범위가 어디냐면 견적 금액. 썸이프 이렇게 쓰시고 얘를 어떻게 한다? 나누기 뭘로 한다? count if. 자, 뒤에는 똑같죠. 어디요? 포장 이사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언뜻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 그냥 뭐예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고 얘는 개수를 구해서 결론적으로 얘네 전체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sum if로 해서 합계를 구하고 그 밑에 개수를 구해서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sum if부터요. sum if 조건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F4 눌러주시고 조건 포장 이사. 더할 범위 어디죠? 여기인데 자동으로 견적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포장 이사의 합계가 나오는 거고, 자, count if. 자, 조건 있는 범위 조건 뭐예요? 포장 이사 4 690을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바로 그냥 붙여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725 빵빵빵 172만 5천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요. 자, 포장 이사가 하나 둘 셋 4개 맞죠? 네, 얘를 멸로 나눠 4.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포장이사 계약 건수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값 뒤에 건을 붙이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dcount a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dcount a와 뭐뭐뭐뭐가 형제다. 자, dcount a와 dsum 그리고 daverage는 같은 함수입니다. dcount 는 개수, 얘는 합계, 얘는 평균 구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데이터 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쓰는 법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dCount A 무슨 범위? 전체 범위. 콤마 찍고 내가 구할게 이 범위 중에 몇 번째 있는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 그래서 어떤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에 있는 것을 구할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구할 거다라는 함수예요. 이 몇 번째는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숫자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떻게 한다? 항상 셀을 잡는데 어떻게 두 칸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한번 쓱 볼게요. 문제를. 자, 포장이사의 계약 건수. 여기가 B고 여기가 J, 이사 형태, 여기가 D,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장이사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때가 어디냐면 개수를 구할 때가 어디냐면 포장이사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dCount A 범위 어디죠? 여기 전체 범위. 자, 몇 번째 있죠? 포장이사가 B부터 내가 여기를 범위를 잡았으니까 B부터 시작하면은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조건 뭐예요? 이사가 포장인 거. D에 4부터 D에 5.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 어떻게 한다? F4로 눌러서 고정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dCount A 전체 범위 어디죠? 이렇게요. F4 몇 번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뭐예요? 이사 형태가 포장이사인 거. 그리고 결과값 뒤에 건, AND 연산자, 따옴표 안에 뭘 넣는다? 건. 네 건이네요. 네. 자, 다음 6번 브이로그 단골 함수죠? 빠지지 않는 단골 함수. 그래서 브이로그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H로그이 과거에는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H로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vlookup 공식이 있죠? 어떻게 쓰죠? 자, 셀 찍고요. 범위는 어떻게 한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있는지. 자, 조건 자리에 뭘 쓴다? 무조건 0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B의 4부터 J 12까지 있네요. 그리고 B에 뭐가 있냐면 계약 코드, C에는 입주자. 자, 문제가 뭐냐면 입주자에 대한 사은품입니다. 자, 범위를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셀은 어디 있죠? 항상 똑같죠? H14. 범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전체 범위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입주자에 대한 사은품과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뭐부터 범위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잡아야 돼요. C4에서 J12.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있죠? 사은품 몇 번째 있냐면 C, D, E, F, G, C, D, E,
FG의 사은품이 있습니다. 내가 범위를 여기부터 잡았기 때문에 몇 번째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네요. 그리고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범위는 어떻게 한다?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는 v lookup 찍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몇 번째? 다섯 번째, 콤마 0.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얘와 맞게끔 바뀌는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게 vlookup 함수입니다. 자, 마지막 7번. 조건부 수식을 이용하여 작업 인원이 6 이상 행 전체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굵 걸 굵게 팔아. 자, 다 잤습니다. 여기 행 전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그래서 수식을 사용한 서식 지정서 결정. 자, 작업 인원이 6 이상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F4를 눌러서 2만 바뀔 수 2는 고정시키고 2 밑에 행번호 5, 6, 7, 8, 9, 10, 11, 12만 변동시킬 수 있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몇 이상? 6인 이상에 이렇게 하면은 6 이상인 행 전체의 다음에 서식 글꼴 굵게 색 파랑 확인. 네. 그래서 작업 인원이 6명 이상인 것들이 굵게 되고 파랑으로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작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